네, 그럼 바로 스마트 제어 시스템 세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로 한국 지멘스의 김태호 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 발표입니다. 제 옆에 한국 지멘스의 김태호 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 지멘스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메인으로 하는 분야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이제 디지털 트윈 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인데 부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맨 초창기 2000년대 초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있었죠. 이제 기본적인 이런 연속 신호를 짜게서 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통신망이 발달했는데 이제 거기 상당히 더 나아가서 이제 실존하는 이런 현실을 한번 바꿔보자 디지털화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화두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까요?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픽적인 부분보다는 현실 세계와 이제 가상현실 사이의 피드백이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기억하면서 발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공산품을 생산하던 공장은 다양성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연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공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젠다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니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거는 보시다시피 1차와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맨 처음 1차는 이제 방직기,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방직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넓은 땅을 가진 봉건 영주들이 이제 득세하던 세력에서 이제 지리적인 입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 연료 등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컨베어 벨트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 시스템에 의한 소품종 다량 생산의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시기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3차는 이제 정보와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 뭐 MES 시스템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때 나온 게 아니고 3차 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은 하나의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차 때는 봉건영주가 몰락을 했었고 2차 때는 이제 식민지 침략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그래서 3차 때는 이제 지리적이거나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들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망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입지에 유리한 나라들이 경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4차에 가면서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얼마 줄이느냐가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말씀하시거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3차, 4차 구분을 안 짓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3.5차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개념화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생활, 리얼 월드가 있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이나 그런 가상 현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현실과 가상이 분리가 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었어요. 가령 뭐 대부분 사람들 왼쪽에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차고 계시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서
그 다시 내 혈압에 문제가 있다, 심장박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현실 세계와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한 루프가 그려져야 지금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전에도 가상현실이 있었고 이전에도 현실이 있었고 이전에도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극명한 차이는 뭐냐?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할 때 신경망 이론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대수, 참 거짓으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 도저히 이론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멈칫해 있다가 어떤 부분의 발전이 이루어졌냐면 저장 매체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굉장한 저장 매체, 그러니까 저장 공간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옛날에는 1메가, 10메가, 뭐 100메가 이렇게 말하던 걸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용량을. 그래서 말 나온 게 빅데이터는 말이죠. 그냥 큰 데이터. 이게 굉장히 용량이 많지만 크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계속 반복된 걸 보게 만드는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하는 학습이 이건 엄마야, 이건 꽃이야, 이건 아빠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DB를 가지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머신러닝과 그런 그 머신러닝을 가지고 하나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인공지능끼리 서로 토의를 하면서 결론을 도달하게 하는 게 딥러닝 기술이고 그건 이제 알파고 때 나온 기술이고요. 그래서 4차 때는 결론은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그거를 2차 가공을 해서 현실 세계 피드백을 주느냐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회자님도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 디지털 트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실제로 이제 네. 많이 모르시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아까도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픽이나 뭐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3D 게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피드백. 자, 지금은 자율주행 레벨이 좀 낮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죠. 자동차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DB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DB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이 피드백 하나. 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판단해서 핸들의 현실 세계의 그 핸들과 조향장치와 브레이크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판단이 되십니다. 그거를 뭐 건설에 적용하면 뭐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고, 농업에 적용하면 스마트 팜, 그다음 뭐 제가 말씀드린 공장에 적용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자동화 때도 센싱을 하고 피드백을 줬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차 때 오토메이션은 DB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지만 지금만큼의 DB 활용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죠. 제가 세미나 같은 걸 할 때는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저희가 탁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거는 3차죠. 왜? 센서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만 판단하는 그건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제 얼굴을 인식해서 불이 켜지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시스템이 있다. 뭐 현관문이나 그런 게. 그런 거는 이제 4차 때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요. 뒤에 부분들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방향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멘스가 뭐 선도를 한다, 독일이 선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대부분 회사들이 비슷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DB라는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는 예전에 초창기 때의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했던 그 절차를 이제는 그 신호 체계만 할 게 아니고 전화 뭐 사회자님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물성도 다 같이 넣어서 똑같은 현실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그에 대한 그 솔루션을 디지털화시키고 DB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프라이 체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급받는 그런 공장에 공급받는 그 원자재 그쪽 체인의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쪽 체인의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빨리 하는 거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약간의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게 3차 때 원래 1차, 2차 때는 대부분 유럽이 득세를 했었죠. 근데 3차 때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느냐?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살려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저희 쪽 솔루션이지만 다른 쪽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공장을 예로 들게요. 이제 제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하니까 공장에 있는 모든 장치들끼리 서로 뭔가 DB를 가져오려면 연결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그 연결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가전제품들끼리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공장의 공작기라든지 PLC 라인들 이런 제조 라인에는 저희가 OPC UA라는 거 많이 써요. 여기 제 풀 그 워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OPC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각 장비들 제조업에 쓰이는 장비들만의 통신 방식 뭐 TCP/IP처럼 나는 이 기계에 뭘 요청을 하면 이 기계에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 최신 기술로서는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 게 각 공작기계나 아니면 각 PLC 컨트롤러 사이에 서버가 돌아갑니다. 서버가 돌아가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드는 이제 인공지능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쪽에 뿌려줘요. 그러면 인공지능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를 써야 되겠다라고 던지면 얘가 어떤 데이터라고 뿌려주는 그런 통신 방법이에요. 항상 맨 처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건 뭘 만들건 그런 스마트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확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연결성. 그걸 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OPC-UA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제조업에서 쓰시는 장비에 최신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기계 쪽에서 그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 얘가 배울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처럼. 네, 그런 방식. 내가 뭐 알람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알람 메시지를 다시 주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써야 코딩할 때건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제조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 대한 연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뭐가 수집이 되겠습니까? DB가 수집이 돼요. 그래서 DB를 수집을 해서 이거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고요. DB를 수집해서 그걸 2차 가공을 해야 되니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저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 쪽에 컨트롤러의 메인 그 조작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뿌려줍니다. 다른 클라이언트에 OPC UA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IT, 저희는 IT와 OT를 좀 나눠요. IT는 말씀하신 이제 프로그래밍 쪽, 이런 이 클라이언트 쪽이고, OT는 이제 저희 오퍼레이션 쪽인데, 저희는 이제 OT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IT 솔루션들은 이제 산업화군에 맞춰서 이제 많은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몇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즘 많이 쓰는 클라우드 쪽에 대한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 이제 저거는 특정 업체에서 만든 이제 그 클라이언트예요. 아까 그 연결성을 확보해서 첫 번째로 그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이 DB를 가져오고 그에 대해서 2차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은 이제 저 클라이언트를 발전시켜서 이제 스카다라는 이런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공장 자체가 하나의 이제 큰 로봇처럼 스카다 시스템이 두뇌가 되고 나머지 장비들이 그냥 손발이 되는, 그리고 그 두뇌를 가진 그 시스템이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뭐 숙련공,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예시고요. 요거 이제 뭐 진단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결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나 이런 거 DB를 받아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물론 이제 서버나 이런 개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얘가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가상현실 속에 있던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고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화두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컨셉 자체가 이제 저희 쪽에서 나온 컨셉인데 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해요. 중요한 거는 제품을 디자인할지 아니면 제품을 어떻게 제작을 할지 플랜을 짤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한 걸 어떻게 실현화시키고 그 뒤에 유지보수를 할지에 대한 하나의 그 체계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는 일렬적인 체계에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가상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의 제약 없고 공간의 제약 없이 그 안에 시뮬레이션 있는 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플래닝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생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포괄적인 방식의 이런 접근 방식이 저희 쪽에서도 추구하는 부분이고 이 도식에서 나타나다시피 제조건, 생산이건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상현실하고 현실 세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셋업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공작기계라고 해서 자동차 형상을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용접을 한다든지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비에 한해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저희 프로덕트로 구성을 하느냐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타사 장비를 써가지고 구현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가상현실이고 왼쪽이 이제 실제 장비인데 그 두 개의 장비는 서로 동기화가 돼 있어서 가상현실에서 장비를 돌려도 실제 현실에서 장비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싱크를 맞추는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을 실제 99.9% 현실과 똑같이 맞추는 게 디지털 트윈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그래픽적인 부분에 이제 치중을 하는 리소스를 쓰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DB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고 그 인터페이스에 나온 걸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지.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모듈이라는 걸 써서 이제 두 개의 NC 컨트롤러와 같이 동기를 맞추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똑같은 걸 만드느냐에 저희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건 시뮬레이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뭐 좋은 시뮬레이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 예전의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신호를 갈아 넣었다 치면 만약 우리가 하는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학적으로 되는지 갈아 넣었다 치면은 지금 이 저희 솔루션 이름으로 뭐 메카트로닉스 컨셉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동력학적인 부분까지 다 넣을 수 있는 DB의 방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DB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때려 넣어서 그거를 2차 가공을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주느냐. 그 부분이지, 와, 저기에 있는 저 공작기계를 굉장히 똑같이 만든다. 그거는 비디오가 더 낫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화려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픽이 왜 이렇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제일 많이 발달해 있는 음성인식 기술, 그런 기술들도 전부 다 저희한테 와 있는 그 피드백을 주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 DB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구축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인라인 레벨, 뭐 샵플로어 레벨, 팀센터 레벨, 이 PLM 레벨이라고 하는데, 왼쪽이 이제 IT 부분, 이제 그 플래닝을 하고, 뭐 CAD 캠을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오른쪽은 실제로 제작을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화살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팩토리 컨셉으로 만든 공장은 저런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샤플로어 레벨에서의 연결성, 그리고 뭐 CAD 캠실이라든지 이런 IT 쪽에서의 연결성, 이게 전부 다 확보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모든 DB를 어디로? 저장 매체, 클라우드 레벨까지 올려서 그걸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느냐, 피드백을 주느냐, 이런 식의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 저희 쪽 솔루션 중에 하나인 그냥 이제 그 물류 라인 쪽에 해당되는 이제 트윈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렇게 자기 에이지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부분이 화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기 있는 모든 형상 하나하나마다 모든 DB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큰 하나의 공장 자체를 지금 트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외국 사례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 쪽에 솔루션을 쓴 거예요.
다른 저희 소프트웨어 부서 쪽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각각의 저 장비,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렉,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그래프 하나하나, 저기에 대한 원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소모량, 뭐 탄소 소비량,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 공장으로 돌려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공장을 제작을 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테크노마틱스라는 저희 솔루션인데, 보시면은 저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그 다음 뭐 모형으로 사람도 이제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DB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의 그런 DB 활용, 그러면 조금 더 번져 나가 보면 이제 에스테늄이라는 이제 저희 솔루션인데, 이제 탄소, 지금 뭐 얼마 전에 대선 후보 토론 때도 R200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에너지하고 탄소 절감, 이제 실제로 유럽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수출하는 부분, 뭐 볼펜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수출했어.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 땐 탄소가 얼마인데 너희가 만든 탄소로 보니까 이러면 그에 대해서 그 세금을 물려요. 그런 거 이제 실행을 하는데, 결국 이런 화두가 나와요.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이런 화두가 나오는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든 뭘 하든 지금 DB를 가져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전력 소모죠. 스마트 팩토리가 뭐 전기의 소비를 줄이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거의 30% 이상 더 씁니다, 전기를. 왜냐? 예전 알파고 바둑할 때 실제로 연산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서버 컴퓨터들이 그 에너지 소모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 매체와 그 연산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증가된 부분만큼 어떻게 낮추느냐의 화두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이제 아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거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해서 하는지 된,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대부분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그 DB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제해내느냐의 그 기술인 거죠. 예, 이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금 뭐 말이 빨라진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국 지멘스 김태호 부장님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데이터, DB죠. 예,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시뮬레이션 화면들 보면은 결국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각각의 모든 점들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에 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실제로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봐도 이제 굉장히 가상현실의 인물을 잘 만들잖아요. 그런 제작 방식을 봐도 이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DB를 가져가는 걸 이제 그 배우의 표정을 받아서 그쪽에서도 똑같은 그런 방식. 예전에는 그럼 왜 안 됐느냐? 이제 저장 매체의 어느 정도의 그 한계, 그리고 통신 뭐 속도의 한계,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점점점 없어지면서 뭐 말하는 초현실이 그겁니다. 속도의 한계가 없어지고 DB 저장 공간의 한계가 없어지니까 기존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끊어서 쓰던 것들을 지금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매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DB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똑같은 피드백. 얘가 만약에 1초에 10개를 생산하면 현실도 1초에 10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그런 검증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차별화 포인트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동일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지멘스 말고도 여기저기 이제 다양한 이제 경쟁사들이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 포인트, 뭐 속도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그 빅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까?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암백 공장이라는 실제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동일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산선 향상이 있고요. 그 공장은 자기 자체로 진단도 가능한. 그래서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하지 않았던 그 아까 테슬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팩토리에 처음 지어서 그 DB를 지금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면서 모으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차별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그
제조업이라든지 그 공장에 대한 DB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그 갭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예전에 제가 독일에 그 공작기계 제조하는 공장을 가봤을 때 큰 야적장에 뭐 쇳덩어리도 엄청나게 던져져 있더라고요. 근데 딱지가 붙어 있어요. 뭐 100년 전의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기계 베이스를 구성하는 주물은 자연 변형이 일어나요. 열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굉장히 좋은 주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임진왜란 전부터 그 주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그 갭은 좁혀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다들 이제 지금 저희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DB를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DB를 가져온 것만큼 갭은 가져갈 수가 없죠. 물론 추후에 어느 정도 노멀라이징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근접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한 솔루션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럼 먼저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돌려받느냐의 개념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시멘스의 김태호 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